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건강 유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은 김태형 선생의 선도 체험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수련자분이 질문을 드립니다. 선생님, 행복에는 불행의 그림자가 따라다니듯 건강에는 질병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네, 건강 역시 마음의 평화와 같이 탐욕과는 상관없는 일종의 생활의 지혜에서 얻어집니다. 그러나 건강해지기 위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도리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처럼 보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도리어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욕심까지도 극복해야 합니다. 선생님,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건강 유지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건강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무리 부동심과 평상심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라도 절식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비만 환자가 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그럼 건강 유지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편안해야 하고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령 신장이 170cm라면 체중은 70kg이면 된다고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체중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합니까? 적어도 60kg 이하여야 합니다. 왜 꼭 그래야 합니까? 내 체험에 의하면 그 정도가 되어야 수련하기에 가장 알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마른 듯해야 수련하기에 좋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선생님은 신장과 체중이 얼마이십니까? 저는 신장이 172cm에 체중은 57g입니다. 사실 성인 남성이 이 정도면 굉장히 마른 거죠. 젊은 총각들은 그래도 보기가 괜찮은데 나이 먹으면 나이살이라고 그래서 찌거든요. 체중이 늘죠, 당연히. 선생님, 그건 지나친 저체중이 아닙니까? 음양식을 하다가 하루 이식이 정착된 지 4년이 넘다 보니 지금의 체중이 나에게는 수련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삼시기가 아니라 이시기. 그래서 그 체중을 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집에 있다 보니까 하루 3끼를 먹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운동량이 없어서. 산책에 조금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루 2끼, 예, 2끼만 먹고 그러는 것 같아요. 3끼를 다 먹는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뭐 또 이런저런 뭐 차 타 마시고는 하지만 비만보다는 차라리 약간의 저체중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제격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살이 찌면 오래 못 산다는 말도 있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마르는 게 좋다고도 하죠. 몸이 항상 약간 마른 상태라야 젊었을 때 입던 옷도 언제나 입을 수 있습니다. 우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도 수련자에게 있어서 건강과 마음의 평정은 필수 요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요새 유행하는 독감. 저도 걸렸었거든요. 굉장히 아팠거든요. 정말 물밖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죽도 잘 안 넘어갔어요. 너무 아팠어요. 잠자는 것도 너무나 괴롭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뭐 의욕도 사라지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좀 인생에 어떤 의욕 자체가 없어요. 좀 그랬어요. 되게 힘들게 앓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방송을 꾸준히는 올렸지만 사실 이게 좀 미리미리 녹음해 놓는 거 그런 방송들이 있거든요. 제작을 해 놓거든요, 여유 있게. 그것을 올렸던 것이지 진짜 힘들었어요. 거의 방송도 뭐 한 일 주일간은 거의 못 하고 그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아플 수가 있나. 아 정말 죽을 때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나.'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건강하지가 않으면 삶의 의욕도 사라지는구나.' 의욕이 없더라고요 일단.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렇다고 누워 있는 것도 힘들고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 뭐 허리도 아프고 막 백이죠. 아무튼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요즘 뭐 감기가 난리가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들도 조심하십시오. 건강해야 마음도 편안하고 삶의 의욕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마음의 평정이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오늘 당장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얘기죠. 선생님, 우리 인간이 삶의 뿌리를 내리고 수백만 년을 살아온 지구에 종말이 온다는데 어떻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구의 종말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것은 곧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우주의 마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내의 수조 억 개의 별들 중에서 하나의 행성에 지나지 않는 지구 하나쯤 사라진다고 해서 우주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우주의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가 우주의 마음이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우주의 마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있고 말고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항상 대인관계에서 상대의 처지를 생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사욕에서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는 우주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주심이 무엇입니까? 우주심이 곧 우리 인간의 자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인간은 겉보기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백인백색이요 천차만별입니까? 그것은 인간은 하나와 공이라는 보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만물과 즉 전체와 색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전체이고 공은 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개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주심이라는 공통, 공통, 공통 분모를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의 작고 미세한 한 부분이면서도 그 속에 우주 전체가 하나 되어 들어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이면서도 전체이고 공이면서도 색입니다. 우리 각자는 특이한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주라는 무한한 우주라는 무한과 영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과 몸 전체로 깨닫고 있는 사람은 항상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당장 지구의 종말이 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 이 말씀을 듣고 보니 저는 뭐 아직도 먼 사람 같습니다. 요즘 뭐 무한 사태, 뭐 그리고 계엄령 뭐 이런 것에 의해서도 굉장히 마음이 저는 흔들리던데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마음이 몹시도 흔들리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이제 주변 경계 때문에도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힘든데 이제 그럴 때 저 자신을 돌아보면 '아 아직도 멀었구나.' 예 늘 주변의 경계가 어떻게 펼쳐지든 내 마음은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아직도 멀은 것이죠. 그럴 때 저 자신을 이제 제대로 보게 됩니다. '아직도 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반성을 하고는 합니다. 감사합니다.